예, 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이제 원칙적으로 7분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23회 그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는 이제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깨알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이제 과거에 사법 시험을 합격했으면 좋겠지만 물론 합격은 못했지만 제가 좀 말이 좀 꼬이네요. 제가 급히 왔거든요. 지금 딱 시간 되자마자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요 법리만큼은 그 어떤 분보다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교재는 1차 교재로 이제 핵심 소송 노동법 되어 있고 개괄식 문제집이 있고 2차 교재로 기본서 그리고 판례집, 사례집 모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보면요 노동법이 양이 많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동법이 양이 많은 게 아니라요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과목과 좀 틀립니다. 우리가 2차 베이스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쟁수법이 있는데 올해 행정쟁수법이 폭탄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행정쟁수법은 양은 적은데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강사님들은 예시답을 암기하다 보니까 조금만 응용해도 힘들어요. 근데 분량은 행정쟁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상대 과목으로 가시면 경영학과 있잖아요. 읽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거를 답안지로 현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만만한 과목이 경영조직인데 경영조직은 양이 좀 많아요. 자, 그럼 다시 원론으로 가서 노동법은 어떻게 되느냐? 노동법은요 다른 법에 틀려가지고 실체법입니다. 행정법은 우리가 절차법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어떠한 권리 구조를 해서 어떠한 제도를 선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수가 쉬워요. 근데 노동법은요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둘이 다투는데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읽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문장력이 제일 필요한 과목이 노동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를 하셔가지고요 노동법을 고득점 하기는 어렵고 실제 논술력이 있어야 노동법은 고득점이 되세요. 그래서 공부하는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본서로 법률 규정,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걸 마인드를 해서 어떤 사실관계에서 뭐가 주제가 되는지 논점 흐름을 잡기 위해서 판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무리로 실제 문제에 맞춰가지고 논점 정리나 사안 검토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 패턴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최소한 3회독 이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공부 패턴이. 근데 출제 경향을 보시면요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어떤 판례들은 다시 안 나옵니다. 쉽게 최신 판례 위주로 좀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패턴만 잘 잡고 판례만 확실하게 잡으시면은 노동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B5 책으로 봤을 때 노1, 노2가 각각 20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총 400페이지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노동법이 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다 했고요. 간단히 치시면 일단 1차 같은 경우에는 법 조문하고 판례 결론만 알면 되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음표를 적어야 돼요. 물음표. 왜를 잘 써야 노동법은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판례의 어떤 근거를 도출하시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법은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법조문이 원칙이 있으면 단서 예외가 있어요. 판례도 마찬가지로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빠져나갈 때 꼭 더요. 그리고 답안 쓸 때는 법률 규정이 있고요 그 법률 규정을 보충하는 판례 내용이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회사 다닐 때 불이익하게 우리가 회사에서 그만두게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다퉈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옳고 그른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이제 근로기법 23조 제1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 있는데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이 정당한 이유 개념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이게 또 뭐야 모르잖아요. 판단 기준을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풀 때는요 주어진 사실관계를 여기에 있는 사무 목적이나 성격, 사업장, 여건 이런 것들을 다 1대1로 대입해서 법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경영학과 과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경영학과 과목도 응용 과목이지만 일단 암기가 되면 답안지 작성이 됩니다. 근데 노동법은요 암기가 됐다고 해서 답안지 작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논점 정리하고 사안 검토를 뽑는 논술력이 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개별적인 이제 공부 방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전업으로 공부하신 도 있고 직장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팔이 좀 안 좋아요. 왜? 운동을 안 하니까 팔이 조금 이게 결이더라고요.
운동하신 분들은 잘 하시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 얼마 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현 시점부터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이 두뇌 활동을 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하니까 합격을 했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차라리 보시려면요, 불합격 수기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니까 위험 요소가 있어서 좀 합격권에서 떨어지더라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베이스는 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단기간 합격하시려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꼭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요즘에는 여러분들 1년 안에 생독을 합격하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독을 합격하시려면 여러분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1차 커리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합격률이 30% 조금 넘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2차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만일에 7, 8월에 1차 커리를 안 드신 분들이 지금 연기 때 처음 우리가 커리를 들어가시다 하시면 2차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평일반이다. 주말은 빼가지고요. 1차를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돼가지고 여러분들 1차 준비한다. 그러면 1차 불합격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 강의 특징은 짧게 치겠습니다. 일단 체계적인 일을 통한 리걸 마인드 형성인데요. 저 솔직히 말하면 책 덮고요. 책 덮고 전체 범위 제가 강의가 가능합니다.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판례도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지엽적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인 큰 얼개 계율을 먼저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판서를 전자칠판으로 제가 판서하는 내용들을요 전자칠판으로 다 넣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한글 파일 스크립트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구조화된 어떤 문장으로 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이것도 이제 제가 서브노트 자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데 에코 학습법.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판례 암기하라면 암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두 문자를 좀 말씀드려요. 정당 유하면은 제가 이제 사고 개근 책 해가지고 책을 샀으면 매일매일 공부를 해라 이렇게 두 문자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판단 기준으로는 이제 목성여지 동경 위태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스토리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연기 읽을 때는 이렇게 판례들을 에코학습법을 해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속으로라도 후창하면서 암기하는 시간을 좀 최대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번호를 열람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수업 중에 이해가 안 되셨다 그러면요, 저는 주의가 이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것들은요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될 때까지 전화로 보통 상담을 합니다. 문자 상담은요 OX밖에 안 돼요. 아니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복붙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저는 만일에 문자를 주신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이해될 때까지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면 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신데 현장 참여에 대한 좀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채팅창으로 해가지고 좀 응원 메시지를 좀 많이 적어주시거나 좀 이렇게 활발하게 채팅하신 분들은 두 분을 선별해서 현장 추첨 전용이 대신에 유튜브 쪽에서도 채팅창 보고 두 분을 좀 추첨해가지고 20%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전용입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노동법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 주실 박원철 노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좀 7분 내에 완벽하게 좀 끝내보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이력을 말씀드리면은 2010년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했고요. 그다음 노동법 전공을 하고 있고 이렇게 기업 경력 그리고 실무자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도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공무원학위도 강의도 하고 있고 프라임법 학원에서도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도 열심히 하고 실무도 열심히 하고 전공도 열심히 해서 노동법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는 좀 흐릿지만 이번 기출문제였거든요. 여러분들이 합격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럼 합격하려면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내용은 지금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길다, 엄청 길다, 예, 이렇게 조건이 주어집니다. 상황이 쭉 주어지고 그리고 물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1차가 아니라 2차잖아요. 2차는 백지를 던져줘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이렇게 좋은 글씨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이게 실제 GS3기의 수강생이 쓴 답안지인데 이걸 뭐 책을 보고 쓴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말은 쉽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겠죠. 시간이 꽤나 걸리겠죠.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무사 시험을 2차 시험까지를 완벽하게 합격하려면 어떻게 될까? 예, 요구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제시하는 조건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서 뭘 써야 되는지를 쟁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암기를 잘 하셔가지고 그 암기한 내용을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문장으로 맺은 말까지를 완벽하게 긴 문장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기에 쓰신 내용, 법조문과 판례를 쓰시는 건데 노동법은요, 이 내용을 활용해서 제시한 문제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과 판례를 매칭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결론입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내용을 마지막 마무리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까지 해주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씀드려보면 일단 우선순위는 암기입니다. 암기를 해야 답안지 내용을 구성할 수가 있고 암기를 해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잡아야 되는데 다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세요. 암기가 부담스럽다. 그리고 어디까지 외워야 될지 모르겠다. 답안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죠? 이런 어려움을 많이들 호소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솔직히 말하면 왕도는 없다. 손쉬운 방법 없고 결국 누구보다 더 앞서서 열심히 한 수밖에 없는데 대안으로 드리는 게 빨리 암기하고 그리고 반복하자. 그리고 어디까지 외워야 될지 모르겠으면 처음부터 실제 문제를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보이고 아 이건 부수적이구나 이런 느낌 오겠죠. 세 번째로는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힘들면은 익숙해질 때까지 하면 돼요. 처음에 수영하는 게 힘들지만은 수영을 몇 달 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달 될 때까지를 더 끌어올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는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모든 유형을 연습하면 됩니다. 말은 되게 쉬운데 그래서 제가 강의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저는 원래 GS 연기 1기, 2기, 3기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암기는 내년 1월입니다. 이게 1기가. 그때부터 암기하시면 GS 2기라고 하는 이 4월 달쯤, 내년 4월 달쯤 하는 때 와서 그다음 답안지를 쓰세요. 마지막으로 한 6월 달쯤 가시면 이제 실전 문제를 연습합니다. 근데 이런 스토리로 가다가는 물론 이렇게 하면 이것도 힘든 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동차반 강의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처음 듣는 내용인데 그 다음 주가 되면 답안지를 써요. 근데 왜 우리는 GS 연기부터 3기까지를 했는데 그제서야 동차반하고 비슷한 답안지가 나올까? 그거는 답안 쓰는 스타트 시점이 너무 늦더라. 이런 결론에 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의를 다 바꿨어요. 바꿔서 GS 연기 때부터 쓸 거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남들보다 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쓰고 반복하고 모든 문제 연습을 다 해보자. 이게 지금 저의 2025년 전략입니다. 단연간 동차반하고 GS 강의를 쭉 해본 결과 결국은 이게 성실함하고 반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연습을 해서 완벽한 답안지를 연기부터 지금부터 써냈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답안지를 3번, 4번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험장 가시면은 남들은 처음 쓰는 답안지가 여러분들은 4번째 쓰는 답안지다. 그러면 잘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강의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답안지 쓰는 거를 처음부터 연습한다. 이게 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GS 연기부터 3기까지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써놨는데 핵심은 자, 요때 연기 때부터 답안 작성한다. 이게 핵심이고 2기 때는 처음 모의고사를 이때 보는데 우리는 이미 다 됐죠. 다 돼 있으니까 GS2기 때는 여러분들은 유형 연습을 할 거다. 변수는 이렇게 바뀔 거다. 이렇게 바뀌면은 답안지도 이렇게 변형된다라는 걸 연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3기 때는요. 이제는 연습 다 해봤으니까 더 변형을 해가지고 혹시나 불이타 대비했을 때 문제가 뭐가 나올지까지 연습을 해서 완벽하게 노동법은 1년 만에 마무리 짓고 간다. 이런 계획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충실히만 따라온다면은 시험장 갔을 때는 처음 보는 문제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다. 이게 지금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는 원래는 제가 평일반, 주말반을 했었어요. 근데 평일반을 해보니까 오늘 강의한 걸 내일 또 다른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 없이 또 다음 걸 공부하셔야 되니까 답안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꾼 게 주말반만 하겠다.
올해는 그래서 주말반만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가 한 주 공부하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하시고 그다음 복습 퀴즈 풀어보시고 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시면은 그걸 가지고 모의고사 치고 이렇게 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바꾼 데는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 7분 동안인데 좀 넘었죠. 지금 시간 내에 다 완벽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뭐 동차 합격 노하우, 고득점 합격 이런 것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요 합격생 단계 합격 꿀팁, 고득점 합격 꿀팁이라고 돼 있는데 제 카페 오셔도 되고 학원 홈페이지에 꿀팁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럼 제 합격생들이 와서 대략 어떻게 공부했다 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은 완벽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감을 좀 익혀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제 카페 가시면은 어떻게 합격했는지에 대한 그 강의 그 합격 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실 수 있고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하시면은 제가 유튜브에 기출 해설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어떤 어조로 그리고 어떤 성량으로 강의한다 그리고 말투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나랑 핏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카톡 이렇게 올려놨는데 원래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를 콕 집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원한다 이렇게 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지금 시간상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카톡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상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음 잘 가지셨으니까 이 초심을 잘 유지하면은 합격으로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하자마자 많은 격경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꼭 잊지 마시고요. 합격하고 나면은 그 다음의 삶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지금 현직자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강의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꼭 내년에는 합격생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노동법 김소희 노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법학원에서 노동법 강의하고 있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다들 시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7분의 압박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18년에 27기 노무사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는 이렇게 별표를 좀 쳐두었는데요. 네. 저는 합격한 이후에는 노무법인에 좀 근무를 하면서 기업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노동법률 자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근로자들 대상으로 노동 상담을 좀 진행한다거나 임금체불이라든지 뭐 부당해고 이런 노동 사건을 제가 직접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법리를 노사 입장에서 좀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 강사다 이렇게 좀 어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1년부터 수험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강의를 진행하기 전부터 중앙경제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곳들 대상으로 인사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강의를 제가 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노동법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와닿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무사를 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노동법률 전문가이자 HR 컨설턴트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노동법률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일은 제가 한 것처럼 노동법률을 해석하고 자문하고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노동법 시험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자 하는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이론이나 판례에 대해서 어떤 유의미한 비판적 견해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현실의 노동 세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좀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지를 어떻게 좀 보여주셔야 되냐. 백지의 시험지에 법전만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가지고 쟁점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론을 서술하신 다음에 사례에 적용해서 맞는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쟁점을 파악하시고 적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노동법은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해와 논리가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1년 정도 두고 생각을 하시면서 1년 수험생의 입장에서 합격하기엔 굉장히 짧은 단기 합격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1년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커리큘럼을 보면 연기부터 제가 3기는 생략을 했는데요. 3기까지 총 4번의 커리큘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내용을 4번이나 하니까 연기에는 조금 천천히 이제 책도 좀 읽으면서 이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기에 들어서면은 다시 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사례 문제도 좀 같이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1기까지 지내시다가 2기를 시작하면요. 갑자기 답안 작성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답안 작성을 이해를 바탕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쟁점을 파악하는 것만도 굉장히 어렵고 이제 판례를 쓰셔야 되니까 암기를 시작하실 텐데요. 이제 와서 암기를 하시려다 보니까 노동법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1차도 같이 하시게 될 텐데 암기 부담에 치여서 방향성을 잃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막연히 이해와 논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니 책을 여러 번 읽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암기해야 될지 스스로 판단하고 아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뭐를 이해하고 뭐를 암기해야 되는지 요거를 좀 말씀해 드리면요. 일단은 저희가 판례를 주로 공부하시게 될 텐데 판례가 있다라는 거는요. 근로자랑 사용자가 어떤 지점에서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에 가서 판단까지 받았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송까지 갔는지 그 판례의 배경이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툼이 있는 지점, 쟁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쟁점을 이해하셨다면 어떤 거를 외우셔야 되냐면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판례의 핵심 문구를 여러분들께서 현출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전 질의를 보니까 판례를 어느 정도로 외워야 되는지 아니면은 암기가 막막한데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국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수험 전략이나 방향성,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좀 어떻게 해야지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 때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시험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수기, 불합격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격과 불합격은 결국 한 끗 차이입니다.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합격하는 그 한 끗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자 강의를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모든 과목에서 전체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주요 법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체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장으로 좀 이렇게 개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쟁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그런 분쟁이 발생하는지 배경을 판례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끗 판례 자료라는 걸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수업을 하고 나면요. 책도 한참 진도를 나갔고요. 프린트도 드렸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뭐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 길을 잃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끗 복습 노트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복습하셔야 될 부분을 이렇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기 때는 한 권으로 끝내는 노동법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9월 6일 이번 주 금요일에 출간될 예정이고요. 1기부터는 개정판 쟁점 노트랑 심판 한끗 노동법 사례 노트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 말씀만 드리면 강의를 진행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 강의를 듣기 전이랑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 수준의 차이가 확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적어도 그냥 막연히 이해, 막연히 암기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암기해서 사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길을 잃지 않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적게 겪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셔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합격 길잡이로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질문을 강의 계획서에도 있는데 메일로 주시면 수강생들이 아니셔도 제가 다 답변을 드릴 거고요. 노동법의 체계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뭐를 중점적으로 이해해야 되냐,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2시에 이 프라임법학원 체계 잡기 특강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행정쟁송법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 주실 김기용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기용입니다. 예. 먼저 몇 가지 혹시 강의 계획서 받으셨나요? 예,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 6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제 소개입니다. 제 소개는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연대에서 석사하고 박사 과정이고요. 예, 지금 노무 강의는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 제일 위에 왼쪽에 보시면 QR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카카오톡 제 질문 QR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실 분들은 거기 질문 그 QR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이쪽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전화로 받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톡으로 하셔도 돼요.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쟁송법이라는 과목인데요. 혹시 행정쟁송법이라고 했으니까 법이죠. 혹시 찾아보셨나요? 예, 법 찾아보는 사이트는 법제처라는 곳입니다. 법제처 가셔서 뭐 행정쟁송법 찾으시면 검색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쟁송법은 단일한 법이 아니에요. 그럼 행정쟁송법의 상위 개념이 있겠죠. 상위 개념이 뭐냐면 행정법입니다. 그럼 행정법을 한번 쳐보시면 검색 없습니다. 행정법이라는 법도 없어요. 행정법은 뭘 말하는가? 자, 행정법이라는 것은 국가와 우리 같은 개인,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이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이 몇 개나 되느냐 하면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1000개 아시겠죠? 그럼 국가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이에요. 그럼 국가가 나에게 일정한 행위를 했어요. 일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참으면 되는데 그 행위가 잘못됐다, 위법하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를 상대로 뭔가 권리구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권리구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권리구제법도 단일한 법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법이 합의 권리구제법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구제에 관한, 행정에 관한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노동법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노사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진노위로 가죠. 진노위도 행정청입니다. 아시겠죠? 중노위로 가요. 중노위도 행정청입니다. 진노위에서 중노위로 가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그걸 규율하는 법이 행정심판법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으로 가는 것은 행정소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심판법과 소송법을 치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심판법과 소송법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쟁송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행정쟁송법은 단일한 법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부르는 용어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시험 범위는 행정법이 아니라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에요. 서점에 가셔서 행정법 책을 이렇게 꺼내셔서 심판법과
소송법만 우리 시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선생님 그러면 행정법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됩니까? 읽으실 필요 없죠. 그중에서 뭐만? 심판법하고 소송법만 우리 시험법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심판법하고 소송법만 시험범위이지만 앞부분 있죠. 아마 책의 앞부분이라고 있어요. 그걸 행정법 총론이라고 합니다. 총론 부분도 조금 알면 나중에 고득점 받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럼 행정법 총론 조금, 심판법, 소송법. 그럼 심판법과 소송법은 분량이 어떻게 되느냐? 소송법이 80, 심판법이 한 20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론, 심판, 소송 이렇게 돼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 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쟁송법이라는 것은 그런 과목이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강의 계획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강의 뭐 연기부터 3기까지 진행된다는 건 여러 번 들으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7번까지 진행이 됩니다. 1번은 뭐냐면 인문 특강이에요. 거기 시간이 잘못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2시부터 6시까지가 아니라 7시부터 10시 반까지입니다. 인문 특강은 매년 동영상으로도 실광과 동영상을 합쳐서 약 1000명이 수강하는 강좌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좌예요. 아시겠죠? 인문특강. 인문특강을 왜 듣습니까? 들어가서 연기 들으면 되죠. 자, 연기 들을 때 충격이 와요. 처음에 와서 뭐지? 이런 충격이 오는데 그 충격을 완화하는 소위 연착륙이라고 하죠. 완화하는 강좌다. 완화하는 강좌지만 굉장히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9월 12일 날 저녁에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개강 전에 반드시 동영상으로 수강하셔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기부터 시작해서 쭉 갑니다. 특징이 간단하게 말씀드릴 특징은 연기는 역시 기본 강의이죠. 기본 강의로 기본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원래 혹시 뭐 시험 문제를 보시거나 아니면 카페에 들어가 보시거나 행정쟁송법이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 이유는 뭘까요? 난리가 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형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형적인 문제. 늘 풀어보던 문제, 늘 사례집에서 봐왔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기본 이론을 열심히 해야 돼요. 나중에 쓰신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집에 와서 보니까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찬찬히 생각해 보면 다 아는 문제예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본인이 봐왔던 그런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고 문제가 길면 또 긴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 찬찬히 생각하면 다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연기 강의예요. 앞으로는 계속 문제만 계속 돌려가지고는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이 정도로 난이도 올라가 버리면. 작년에 행정쟁송법이 난이도가 작년에도 어려웠다고 그랬습니다. 100이라면 올해는 200 정도 됩니다. 난이도가. 200에서 250. 작년에 쟁점이 7개였다면 올해는 쟁점이 12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기본서를 여러 번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서를 여러 번 읽어서 계속 그 안에서 정말 깨알 같은 조그만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시험에서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좀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해왔던 거, 요거 보고, 요거 외우고, 중요한 것들, 특기A급들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강좌는 연기 강의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기입니다. 일기 때는 뭘 하느냐? 기출 문제와 판례를 합니다. 기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는가? 역사를 왜 배우나요? 역사는 오래된 미래라고 합니다. 오래된 미래. 기출 문제는 오래된 앞으로 출제될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반드시 다 봐야 합니다. 그거를 2기로 미루면 안 돼요. 2기 때는 해야 될 일이 또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기 때 반드시 기출 문제를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시작하느냐? 판례를 시작합니다. 판례 공부는 처음이자 끝이에요. 왜냐하면 판례를 자꾸 읽으시다 보면 실력이 껑충껑충 늡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푸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대법원 판례를 읽는 거. 조각조각 낸 거 말고요.
판례 전문을 저는 읽어드립니다. 전문을. 아시겠죠? 그래서 1기 때는 그걸 한다. 2기 때, 2기와 3기 때는 역시 모의고사이죠. 모의고사를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2기 때는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사례집 두 가지를 보고요. 그럼 사례집과 기출문제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기출문제는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출된 것과 기출되지 않은 것. 그래서 기출문제는 기출된 부분에서 기출되지 않은 부분은 사례 문제로 풀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2기, 3기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럼 모의고사와 사례는 뭐가 다르냐? 사례는 중요한 문제를 만들어낸 거고 모의고사는 뭐냐? 최신 판례. 2022년, 23년도, 24년도의 최신 판례로만 문제를 구성해서 만듭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최신 판례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2기, 3기 하신 다음에는 이제 최종 모의고사 한번 보시고 마지막에 마무리 특강까지.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가능하시면 다 듣는 게 제일 좋은데요.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들어야 할 강좌는 연기입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뭐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 책이 이제 곧 출간이 될 겁니다. 연기 강의 교재. 연기 강의 교재가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여러분들 시험 과목 중에 160페이지 기본서인 책 없으시죠? 160페이지 안에 그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빼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그래야 원래 시험처럼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아시겠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공부 방법, 네 번째는 공부 방법 물어보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1회독입니다. 반드시 1회독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이 회독을 여러 번 해야 돼요. 중요한 건 회독수예요. 그러니까 처음 1회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야 돼요. 법학은요, 실력이 이렇게 늘지 않습니다. 한동안 왜 이리 안 늘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학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실력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실력이 상승하고요. 그리고 행정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법을 넓게 공부하실 것이 아니라 심판소송법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앞 행정법 총론 부분은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째 강의 준비는 제가 말씀드린 9월 12일 날 진행하는 인문특강 꼭 들으셔야 됩니다. 실강으로 들으시건 아니면 동영상으로 들으시건 꼭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신영복 교수님의 그 글을 하나 소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봄빛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은 양지에 있는 풀이 아니라 꼿꼿이 선체로 겨울과 싸워온 소나무 잎새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봄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은 새싹이 아니라 한겨울을 견딘 소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싹이 되지 마시고 한겨울을 견디는 소나무처럼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루라도 일찍 연습하셔야 하루라도 더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가셔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어떻게 플랜을 짜서 어디서 공부를 할 것이 그걸 갖다가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내일 결정을 꼭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인사관리 경영조직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 주실 김유미 노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지금 이제 그 공부 처음 하려고 또 작심을 하시고 이렇게 학원에 설명회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계신데 우선 제 소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부분 5가지 질문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강의는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그 신림동 수험가에서 계속 이제 강의도 해오고 많이 이제 가르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지금 궁금해하는지, 어디가 좀 안 되는지, 인사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경조가 왜 안 외워지는지, 이거를 저도 수험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만 그냥 전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렵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어디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기의 목표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런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보시면은 제가 질문을 5가지,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수님 교과서, 이게 이제 주말반이거든요. 주말반이 있고, 그리고 강사님 수험서, 소위 이제 전략 노트라고 불리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일반으로 진행이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들어야 적합하냐, 이렇게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요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년 커리큘럼이 4번의 사이클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연기, 1기, 2기, 3기인데, 이렇게 제가 해둔 이유는 이번 해에 이제 하반기죠. 9월부터 12월까지가 연기고, 그 다음에 내년에 1월부터 3월까지가 1기입니다. 그리고 4월, 5월이 2기, 그리고 6월, 7월, 8월, 이렇게 이제 3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4번의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거치게 되면은 그래도 한 순환당, 한 기수당 3번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3번 정도 회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이제 4를 해보시면 12번을 그래도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책을 12번은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기 때는 다른 기수랑 다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반, 평일반에 이제 나누어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9월 셋째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2월 말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이제 보는 거죠. 이때는 교수님 교과서로 진행을 합니다. 교수님 교과서. 자, 우선 교수님 교과서 중에 가장 많이 팔리거나 아니면 가장 기본이 된 교과서를 제가 선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인사관리라고 나와 있는 요 책, 신인사관리가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팔리고 근본이 되기도 하고,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를 많이 봐요. 가장 많이 보고, 또 박경규 교수님의 제자분들이 지금 각지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책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체계가 굉장히 좋아요. 체계가 굉장히 이제 좀 논리적이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장점을 제가 써놨는데, 우선 풍부한 설명이랑 예시.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호흡이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고 이렇게 블라블라인데, 심지어 예시까지 한번 들어보면 이렇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은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냥 빨리빨리 좀 결론만 얘기하고 넘어갔으면이라고 하는데 엄청 자세해요.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해서 거의 뭐 5장, 6장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사고, 옆에 나와 있는 조직행동 연구, 그리고 조직 이론과 설계, 요 2가지 책이 경영조직 책이에요. 경영조직 책. 그래서 인간의 심리라든지 구성원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 가운데에 있는 백기복 교수님의 조직행동 연구라고 하는 책이고, 이것도 이제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저자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각자의 포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그 나와 있는 책이 조직이론과 설계라고 해서 데프트 교수님 책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 그 다음에 문화, 뭐 좀 거시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교수님이 풍성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은 장점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점, 단점 이렇게 이제 골고루 설명을 드리면,
단점으로는 모든 주제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 더 제가 그 직접적으로 비유를 하면 교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개미 다리의 털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딱 느낌이 오시죠? 꽂히면 그거를 정말 지구의 끝까지 해까지 이제 연구하는 분이다 보니까 관심 있는 주제 위주로 구성을 해둔 거예요. 관심 있는 주제 위주로 책에 구성을 해놨다. 그러면 뭐죠? 빠진 주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주말반 들으면 풍부한 설명, 예시 괜찮은데 지금 빠진 주제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별도의 프린트로 드립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게 우선 책으로 요거 먼저 보고 그리고 이 주제의 사이드 주제나 관련 있는 주제나 우리가 누락된 주제 이거 있습니다. 라고 해서 프린트로 드려요. 그래서 매 시간 그렇게 이제 프린트로 드리고 설명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꿔갈 수 있죠. 이게 주말반입니다. 주말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일반은 11월 11일에 개강을 해요. 11월 11일. 그래서 상당히 좀 늦죠. 그렇죠? 순차적으로 이제 노동법, 행정, 그 다음에 인사 이렇게 개강을 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이제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인사노무관리 전략 노트 그리고 경영조직 전략 노트는 이번 해를 위한 즉 2024년을 위한 책이고요. 내년을 위한 책은 지금 개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11월에 나올 거예요. 11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다 이제 그 다 절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찾으셔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 찾았는데 안 찾아져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마시고 11월에 나오는 책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모든 주제를 제가 교수님 교과서나 논문을 보고 웬만하면 빠지는 거 없이 그렇게 이제 수록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 단점이 있죠. 뭐냐면 모든 주제를 다 풍부하게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7년 공부해야 돼요. 7년. 그렇죠? 노무사 빨리 탁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7년 동안 정말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약을 좀 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교과서보다는 한 주제에 대해서 좀 짧게 치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교수님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약간 이제 짧게 치고 나간다. 요게 이제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우선 동차로 나는 2차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뭐 경영학 전공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회사 경험도 없다. 뭐 인사팀이 뭐 하는지도 모른다. 그냥 TV로만 봤다. 뉴스로만 봤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설명이 우선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또 재미를 느껴. 아,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반을 듣는 게 적합하긴 한데 무조건 이제 동차 그리고 초시만 주말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또 뭐가 도움이 되냐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헌동차 뭐 3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수험서를 보면 좀 지겨운 거예요. 이제 난 이거 너무 지겨워서 너무 보기만 해도 좀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교수님 교과서로 좀 돌아가가지고 보게 되면 생각나기도 하고 영감 받는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80% 주력으로 그 추천드리는 거는 정말 초심자 이번 2차 공부 처음 해본다. 그리고 난 인사팀 경험 없다. 그리고 경영 전공 아니다. 이런 분은 주말반이 적합한데 여기 그 20%는 바로 나는 좀 공부 오래 해가지고 이제 수험서는 약간 지겹다. 그래서 자꾸 안 보게 된다. 그런 분들은 교수님 교과서로 백투더 베이직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보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수험서 같은 경우에는 즉 평일반이죠. 평일반은 좀 경험이 있으신 분. 그래서 뭐 나는 경영학 그 전공이고 그리고 인사팀이나 조직 생활 경험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 공부를 뭐 완전히 그냥 정말 1차만 한 건 아니고 약간 찍어 먹듯이 하긴 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체계를 아는 듯 모르는 듯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험서 강의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스피디하게 이제 주제 다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탁탁탁탁탁탁 이제 다 다루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 사진 항상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피카소의 연작 판화입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그 굉장히 단순화된 선으로 본인이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제 그려내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과정을 원래는 다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처음에는 소가 이렇게 생겼구나, 특징이 이렇구나, 골격이 이렇구나, 더 이제 특징을 더 뽑아보자, 다시 다듬어 보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수험가에 진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과정이 너무 이제 좀 빨리 패스해버리고 싶거든요. 이런 과정 내가 지켜야 돼? 그냥 이걸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가르쳐주면 시험에 이걸 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요렇게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기 때 제가 요거 좀 공부합시다. 요거 뭐 좀 해봅시다. 요거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저런 것까지 설명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과정을 잘 해두셔야 나중에 엄선해서 그 정말 핵심 키워드를 완전히 탁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딱 제시해 줘야 돼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아까 김기용 선생님은 그 다른 그 시를 읊으셨는데 정호승 시인 중에 시인이 말한 내용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너에게 주고 싶다. 이런 이제 시가 있는데 교수님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지식 중에 엄선해서 5가지 키워드 알고 있어도 다 못 쓴다니까요. 그러면 3개 엄선해서 이제 이렇게 탁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연기 때 이제 제대로 체계를 잡아 두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질문 한번 보시면 2번, 3번이 세트예요. 교수님 교과서 저는 이제 주말반을 듣는 게 적합할 것 같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면 뭘 준비를 해오면 좋겠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3주 차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2주 정도 남아서 이 시간을 그냥 나는 허투루 좀 보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강의 계획서에 4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사, 경조 이렇게 이제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있는 걸 이제 모아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은데 이거 그냥 QR코드 들어가면 그냥 뻔한 그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공들여서 다 컨텐츠를 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거 뭔지 알죠? 그렇죠? 프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서장문이랑 그 이수근이랑 나오는 프로 이름처럼 방관하란 뭔가요? 그리고 연기 땐 도대체 뭐 해야 되나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왜 안 남죠? 제 머리가 이상한가요?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질문들 이런 거 이제 제가 다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보시면 좋고 그리고 기초인문 특강 인사도 있고 경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봐 오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인사에선 특히 뭐 글발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글발이라고 하는 게 뭘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써야 되는가? 논리적 글쓰기 방법 요거 봐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이거 금방 다 볼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못 볼 겁니다. 다 못 봐요. 그래서 우선 최대한 이제 봐오시되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님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해도 막상 나랑 비슷한 사람의 사례를 보고 싶거든요. 나랑 비슷한 수험생의 사례.
그게 바로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고득점 노하우.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0기 때 이랬다. 1기 때 이랬다. 이런 것들 다 실어 두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봐오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말반 개강하기 전에 봐오시면 좋고, 그다음에 평일반은 11월 11일에 개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노동법이랑 행정을 이제 공부하긴 하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조금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늘 그 강의 계획서 2페이지 보시면은 요 QR 코드 2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하나는 유튜브로 제가 개념을 올려놨고 하나는 MP3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AI 기계가 이제 개념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고 제가 이제 다 편집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정제된 그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요 개념 공부하시면서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요 개념 그리고 종결어 요렇게 한번 찾아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종결어 있잖아요. 종결어. 그래서 이거는 뭐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인사 공부는 들으면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냥 이제 세상 그 평화롭게 하는 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종결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개념 공부가 진짜 그 수험에서는 처음이자 끝이거든요. 그래서 개념 이렇게 봐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인사노무관리 답안 쓰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딱 그 정해진 그 논리 구조에 따라서 탁탁 쓰면 되는데 인사는 뭐 이걸 쓰라는 건지 뭘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뭘 어떻게 쓰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정말 많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음 주셨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요런 이제 샘플을 우선 드려요. 이 샘플이 뭐냐면 필사를 한번 우리 연기 때 몇 번 해보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은 이 책을 어떻게 다 쓰라는 거야? 그리고 뭘 쓰라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로 쓰라는 거야?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요 문단은 요렇게, 요 그림은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냥 가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출된 거 그리고 풀어볼 만한 거, 요거를 제가 직접 쓴 샘플로 좀 드립니다. 그러면 과제를 하시면서 이거 다 쓰는 거 아니구나.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설명을 했었던 그 키워드 2가지를 가지고 탁탁 이렇게 쓰고 나머진 이해한 대로 쓰면 충분하구나. 요거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필사 과제로 좀 나간다는 거. 요로 이제 그 필사 과제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서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은 인사 과목에 대한 좀 추상성 그리고 답안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좀 두려움이 덜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답안을 잘 쓸 수 있도록 책을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교수님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본인의 흐름이 있잖아요. 교수님의 흐름이 있는데 저는 100% 수험 적합적으로 쓸 수 있게 그 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대한 책을 많이 반복을 해 두셔가지고 나중에 교수님이 묻는 그 부분을 그냥 쏙 뽑아가지고 큐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구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이제 그 뭐 수험가의 풍문, 뭐 인사는 뭐 소설을 써도 이제 점수 잘 나온다고 하더라. 자, 소설에도 격이 있고 결이 있고 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운 사람이 많이 이제 그 키워드를 써가면서 쓴 소설이랑 그렇지 않은 소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여러분들이 막 이거 공부 뭐 해서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점수 잘 나오더라.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선택 과목으로서 경영조직의 장단점이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하신 분도 있을 테지만 좀 마음속에 지금 갈팡질팡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선 장단점 말씀드리면 경영조직은 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좀 적다. 그러니까 예측을 뭐 내가 못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연기부터 학원에서 또는 이제 강사님들이 자 요거는 요렇게 좀 한번 해봅시다. 이 챕터까지는 좀 이번 주에 우리 좀 해봅시다라고 해서 차근차근 요렇게 이제 숙제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법전 없는 노동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근데 양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결어를 빨리 이제 딱 캐치를 착착착착 해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괜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노무 관리 공부 시에 시너지가 있는가 이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시너지는 뭐 다른 과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있을 수 있는데 경조 같은 경우에는 이론 활용도가 되게 높고 이론을 근거로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해에 인사노무관리 3문에서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평가 오류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관대화 경향, 편견, 대비 오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인사에서도 배우긴 하는데 조금 더 딥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치하게 그렇게 배우는 거는 경조예요. 그래서 경조에서는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저 학문을 굉장히 좀 파고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경영 조직에서 지각 오류라든지 의사결정 오류를 더 깊게 공부를 합니다. 딥하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시너지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한 5가지 질문으로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제 이메일 주소는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도 제가 이제 써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또 나는 추가적으로 궁금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메일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큰 용단을 이제 내리고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용단을 내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기왕에 하시기로 할 거라면 할까 말까? 뭐 내가 이거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고 에너지가 있고 내가 그래도 이제 젊을 때 해볼 수 있을 때 그때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제 지금 주변에 많이 그 얘기 하거든요. 나도 그냥 너 공부할 때 그때 좀 공부 좀 해볼 걸.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기왕에 하기로 한 거 좀 즐겁게 생각을 하시고 한다면 밀어붙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노동경제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 주실 장성구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노동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 그 어떻게 뭐 AI 많이 활용해 보시고 하나요? 그 AI가 요즘 제가 친하게 노는 친구인데요. 그 가지고 계신 수업 계획서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AI한테 야 PPT 좀 만들어봐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신기하죠.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오늘은 그냥 노동경제학 어떻게 수업 진행할지 뭐 그렇게 설명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뒤에서 또 다시 개별 질문 받을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주로 이제 질문 리스트를 받았는데 이제 경제학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진입하기가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정고시에서 하는 경제학이나 대학원에서 하는 경제학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수학적 언어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프 그리고 푸는 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은 가감승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만 하시고요. 간단 미분 정도만 하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뭐 수학이나 이런 진입 장벽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뭐 내용은 살짝 보시고 뭐 제 그 양력이고 성대에서 계속 공부했고요. 가능한 한 제가 노동경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노동경제학 과목이 많이 개설되진 않는데 보통 이제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안식년 가시거나 이렇게 강의할 사람을 못 구하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난 학기에도 수업을 해서 이런 것도 그냥 유튜브에 그냥 강의한 거 올려놓긴 하고 있어요. 자, 교재는요, 우리가 연기 1기, 2기, 3기 이렇게 있는데 연기 때는 이 보리아스 책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노동경제학 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이 책으로 거의 통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뭐 약간 옛날 책들이나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2기, 3기 때 추가적인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수업은 7시부터 10시까지 할 건데 공식 수업이 이렇고요. 여러분들은 6시 반 정도에 오셔가지고 매번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기 때부터 우리는 매번 시험 보고 3기 때까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쓰는 연습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학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노경을 위한 기초 경제학 해가지고 1차 때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면 좋긴 한데 안 하셨더라도 여기서 경제학이 무엇이고 수요 공급서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요것도 요 14회 안에 한 3, 4회 정도 집어넣어서 역시 시험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기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기초부터 완성. 그냥 아예 경제학 모르시는 분들 괜찮아요. 당연히 경제학과인 경우에는 뭐 어드밴티지가 있긴 하겠죠. 근데 제 경험상 경제학과 친구들이 그렇게 경제학을 잘하지 못해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이신 분들이 더 잘하고 이공계 분들이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첫날 빼고 그 다음부터 계속 시험 볼 거고요. 경제학의 답안은요, 쓰는 방법이 말로 써야 되고 그래프, 수식 요 세 가지를 다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연기 때부터 연습을 할 겁니다. 초보자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해 중심으로 수업할 겁니다. 요즘 문제들이 그냥 암기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예,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특히 경제학에 두려움 있으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경제학 수업을 들었었는데 노경 뭐 공부를 했는데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환영입니다. 요 AI를 이용해 가지고요 제가 문제를 또 많이 제공을 해 드리긴 할 건데요. 뭐 다들 그렇긴 하겠지만 노동경제학답게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 연기 때부터 할 거다 기억해 주시고 제가 직접 채점하고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피드백을 드리냐면 직접 첨삭을 하고요. 이렇게 총평도 해요. 이거는 이제 3기 시험 보게 되면 1번 문제부터 해서 100점, 이 친구 만점 받았네. 그래서 최종 점수가 100점 만점이다. 그리고 간단한 코멘트랑 총평 이런 것도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동차반 분들은 아시겠죠? 동차반도 계속 시험 봤는데 이렇게 총평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직접 쓴 거를 또 AI를요 학습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AI 도와주는 친구들하고 거기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랑 요즘 그 자료는 막 일본책까지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다양한 문제를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첨삭할 때도 활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직접 그래서 카페 같은 데도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채점하니까 어떤 성향과 어떤 답안지를 그동안 썼는지 다 기억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차반 하신 분들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했어요. 어쩔 수 없는데 연기 때는요. 노동 수요, 노동 공급, 노동 시장 요거. 그러니까 전체 노동 경제학이 한 12챕터가 있으면 한 3개 챕터 거기에서 시험이 70%에서 80%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기 때 욕심낼 게 아니라 노동 수요, 노동 공급 이것만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탄탄하게 해놓으시면 나머지 25점짜리가 그 나머지 한 8개 챕터 중에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 수업이 진도를 왜 챕터가 저렇게 많은데 4장까지밖에 안 나가? 여기서 80%가 나온다니까.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연기 수업은 어떻게 보면은 경작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느리게 나가고 아 저게 뭐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특징은 처음부터 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이것저것 방향 설정은 제가 해서 그냥 수업만 잘 따라오시고 답안지만 꾸준히 내세요. 예,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 딴 거 별거 없고요. 개별 피드백 같은 거 좀 해드리려고 하고 매번 시험 보고 온라인 자료. 이 제가 만든 카페인데요. 그래도 한 2,500명이 가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자료나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 되고 이번에 새로 하나 만든 게 셀프 스터디 문제를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 하려고 3회까지 지금 한번 살짝 해놨는데 여러분들께서 가끔 스터디도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 풀지? 그러면 뭐 괜찮아요. 제 과거의 문제나 다른 선생님 문제도 괜찮은데 이렇게 제가 새롭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요. 교수님 문제, 과거 기출 비슷하게 AI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을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 올려놓냐면 문제가 요래요. 3기 문제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2개씩 되게 많이 올려놓을 거야. 그러면 이제 풀어보시고 해답도 살짝 넣을 건데 이 해답은 제가 매번 쓸 수는 없어가지고 AI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AI가 있습니다. 다 유료로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진짜 정답에 가까운 거를 여기다가 해설에다 넣어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참고로 해서 이거는 해설이 좀 이상하네요. 여기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맞아요. AI가 틀릴 때가 많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고민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달고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드리게 되면 우리가 가능한 한 구할 수 있는 모든 문제 또 새롭게 나왔던 과거 기출문제 변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놓을 테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뭐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가끔 브리타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수업 듣고 우리 반에서 수험생들이 아이고 이 문제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아마 모든 수험생이 풀 수 없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약간 뭐 다양한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충 수험생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을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 반 수업에서 1등 하는 사람이 저는 전체 노무사 시험에서도 1등 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열심히 수업 따라오시고 노경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연기 때부터 차근차근 하게 되면은 고득점 합격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뒤에 있을 테니까 끝나고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민사소송법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 주실 김강욱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이제 민사소송법 과목을 맡게 된 김광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이기도 하고 다들 이제 좀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이제 컴팩트하게 빨리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민사소송법이 어쨌든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경영조직도 있고 뭐 노경도 있고 앞에서 잘 말씀 주셨는데 이제 고민을 좀 들어보면은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이 민사소송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그걸 좀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민소법을 선택하느냐 이거 이전에 이제 민사소송법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서의 장점을 조금 이제 어필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민망하긴 한데 뭐 이번에 좀 시험이 약간 좀 까다로운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민사소송법 과목이 단문에서 조금 까다로웠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민사소송법은 난이도가 좀 꾸준하게 평이하게 출제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막 도저히 못 풀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저도 저지만 이제 다양한 이제 많은 강사님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뭐 우리가 뭐 수험가에서 뭐 A급 주제다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뭐 A급 주제, B급 주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 A급 주제 위주로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A급 주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문제 설문 방식도 이렇게 너무 막 복잡하기보다는 읽어봤을 때 충분히 쟁점을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는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설문의 길이라든지 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일정한 난이도로 풀 수 있는 정도로는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이제 불이타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좀 저는 이제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맥락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은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출제 예상 주제를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찍어낼 수는 없지만 찍어낸다고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정도에선 좀 나올 수도 있겠다 혹은 조금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비교적으로 좀 출제 예측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판례가 계속 나오는데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판례 이건 모든 교수님들이 강조하시고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런 판례는 출제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법은 인접 시험이 좀 많아요. 인접 시험이 뭐 변호사 시험도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변리사 시험도 있고요. 뭐 5급 공채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민사소송법 과목이 있는데 뭐 민사소송법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시는 주제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뭐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뭐 작년에 어떤 시험에서 뭐가 나왔는지 이런 걸 이렇게 찬찬히 좀 보게 되면 어떤 흐름이 있고 나올 만하게 나오겠다 싶으면 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좀 그렇게 나왔죠. 작년에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판례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강사님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하신 부분에서 나왔고 뭐 다들 잘 푸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뭐 약간 뭐 좀 까다롭다고 특히 단문에서 뭐 기일 지정 신청처럼 약간 좀 생경할 만한 주제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 송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달 관련한 중요 판례가 계속 나오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감이 있으면 여기선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는 굉장히 굉장히라는 표현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비교적 평이하게. 그래서 불이타 맞을 가능성이 좀 낮다.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낮은 휘발성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송을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법에 달리는 판사님입니다. 판사님은 이제 소송법을 뭐 숨쉬듯이 이제 보실 텐데 이게 왜 낮은 휘발성을 갖느냐? 소송법이기 때문에 절차의 흐름이 있어요. 소장을 제출해가지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흐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구나. 판사님들이 이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판결이 나오겠구나.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주제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은 까먹을 휘발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쟁점 위주로 격파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그건 당연히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다 외워 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숲을 보는 관점에서 소장을 제출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실 이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우리 실생활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뭐 언제든지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실제적으로 좀 이해를 하다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대체 누가 이제 민사소송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이냐? 경쟁자가 둘이나 있잖아요. 둘이나 있는데 내가 왜 민사소송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당연히 될 수 없겠지만 이런 이제 일흥의 기준들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내가 좀 민사소송법이 좀 맞겠다. 이러면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제 필수 과목에서
행정쟁송법이랑 인사노무관리론 다 같이 공부해 보셨을 텐데 내가 아무래도 좀 행정쟁송법이 좀 재밌다. 내가 좀 법학에 좀 친숙하고 리걸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법학적 사고 방식이라든지 답안 작성 방식이 좀 편하다. 친숙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민사소송법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1차 민법에서 고득점 했다. 나 정말 민법 좀 했다. 나 좀 민법 가락 좀 있다. 이러시면은 아무래도 민사소송법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민사소송 이 민법이 어떤 음식이에요. 음식이라면 민사소송법은 그 음식을 잘 이렇게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좀 민사소송법에 담을 만한 그 재료가 좀 탄탄하게 돼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민사소송법이라는 그릇에 담을 재료가 좀 남들보다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친숙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민법 성적이 내가 좀 붙였다, 힘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민사소송법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드리고 이걸 아셔야 된다, 이건 모르셔도 된다, 다 가르마를 타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법학을 학부에서 좀 전공하셨다, 학부나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셨으면 아무래도 좀 친숙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이 세 가지 일응의 기준을 물론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나는 이거 하나도 해당 안 된다. 그럼 나 민사소송법 뭐 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해당하지 않으셔도 민사소송법을 선택하셔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이제 수험 공부를 해봤지만 재미를 붙이는 게 중요해요. 재미를 붙이는 게. 민사소송법에 재미를 붙여야 되는데 재미를 붙이면은 뭐 이런 것 하나도 없어도 자기가 의욕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고 사실 이런 기준들은 한 GS 0기에서 1기 정도 이때 남들보다 조금 친숙하다 정도의 이제 어드밴테이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사실 GS 한 3기까지 끝까지 따라오시면은 실력은 거의 비슷해지 거의 평준화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는 내가 얼마나 조금 더 열심히 하느냐 허들을 넘을 수 있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느냐 그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승부가 나는 것이지 뭐 이거 없다고 해서 여기 해당 XXX 안 하겠다 이렇게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다 판단을 해보시겠지만 잘 보시고 내가 이런 장점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혹은 난 민사소송법이 재밌다, 재미를 붙이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법을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느냐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답안 암기는 당연한 건데 이해를 하고 나셔야지 암기를 하셔야지 오랫동안 가져가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의 흐름을 타고 같이 가셔야 돼요. 절차의 흐름을 타고 내가 지금 이 소송 절차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소재, 우리가 답안 작성할 때 문제의 소재를 그냥 기계적으로 좀 쓰는데 이 문제의 소재를 잘 보면은 이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걸 내가 답안에 왜 현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를 기계적으로 외우시기보다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답안 현출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좀 해보면은 이해가 쉬워요. 이게 책으로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변론이라는 게 뭔지 한번 가가지고 변론 한번 해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만 봤을 때 잘 이해 안 되는 것을 제가 뭐 실무 경력이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것은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소송 절차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법원을 가봤더니 이랬습니다. 판사님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경험과 연관 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암기하고 사례를 푸셔야 되는데 암기 없는 사례풀이는 불가능하고요. 사례풀이 안 하면 암기한 게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암기랑 사례풀이는 반드시 같이 가셔야 되고 암기하신 걸 사례풀이에 적용하는 연습, 사례풀이 하면서 내가 암기 못한 걸 다시 메우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답안 작성 노력을 반드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강사님들이 강조하지만 내가 답안 작성 실력이 내가 만족할 정도로 올라와서 합격하는 일은 거의 드물고 어떠 하다 보니까 합격을 하게 되는데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는 그 자신감의 부족으로 답안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실력이 늘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리고 그런 분들 다 실력이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전처럼 답안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은 제가 GS 1기부터 3기까지 꾸준히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을 치세요. 제가 첨삭해가지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험 법학은 물론 예습도 다 중요한데 예습만큼 중요한 게 또 복습입니다. 복습을 계속 회독수를 늘리셔가지고 완전히 체화될 수 있을 정도로 복습을 잘 하셔야 되고, 회독수를 꾸준히 올리시면 돼요. 회독수를 꾸준히 올리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10회독을 목표로 했는데 뭐 10회독 못하죠. 근데 이제 뭐 그 목표가 크면 거기에 근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 읽어봤을 때는 이 과목이 어떤 건지 좀 알게 됐고, 3회독 정도 하게 되면은 뭐 뼈대가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5회독 정도 하면은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가 되고, 7회독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체화가 됩니다. 주기도문 외우듯이 읽을 수 있거든요. 계속 회독수를 올리시고, 어느 장소에든지 내가 공부한 걸 떠올리는 방법, 내가 오늘 공부한 것을 책을 덮고 백지에다 한번 떠올려보는, 머릿속에다 떠올리는 방식, 아니면 키워드를 적어두는 방식으로 계속 이 장기 기억으로 넣어 놓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복습을 게을리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빈출 주제 공략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수험 법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주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약을 조절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B급 주제, 뭐 C급 주제, 뭐 급을 나누기는 참 미안한데, 민사소송법한테 미안한데, 급을 나누면서 이제 A급, B급, C급 나눠가지고 A급 위주로 당연히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B급, C급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약을 반드시 조절하시면서 공부를 하고, 제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도와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 시간에 다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답안 작성입니다. 답안 작성. 네 가지 강조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조문을 절대 경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팔레 노래를 부르니까 마치 막 팔레가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막 팔레 외우는데 막 혈안이 되셔가지고 팔레를 외우는데, 팔레 중요한 건 뭐 당연한데 팔레보다 중요한 건 사실 조문입니다. 조문. 그래서 민사소송법 조문을 절대 경시하지 마시고, 답안에 이제 조문이 제대로 현출이 안 돼 있으면은 굉장히 그 답안의 인상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기초가 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성문법, 독일에서 올라온 성문법이기 때문에 조문을 정확히 먼저 현출하고 조문에 대한 해석으로 이제 판례가 가고 뭐 사실관계 포섭하고 여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조문을 절대 경시하지 마시고 법전을 늘 가까이 두시고, 저랑 수업하실 때도 반드시 법전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쟁점을 추출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쟁점을 추출하는 연습. 물론 우리 민사소송법 과목이 막 쟁점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쟁점이 막 숨어져 있는 과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안 쓰실 때는 너무 급하게 답안 작성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시험지에서 추출할 수 있는 쟁점을 다 추출했는지 한번 이제 숨을 고르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쟁점 누락이 없이 모든 답안을 평타 이상으로 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나왔다고 흥분해가지고 하나의 주제, 지엽에 붙어있는 주제를 계속 그 답안지에 다 현출하면은 자기 만족적 답안을 될 수 있는데 점수는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답안지에 모든 쟁점을 다 추출했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시간 관리 뭐 수험생으로서는 너무나 기본인데 이걸 좀 이제 경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답안 작성하실 때 내가 요구하고 있는, 내가 나 자신에게 요구하는 페이스에 맞춰서 답안 작성하고 있는지를 스톱워치로 반드시 체크해 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완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는 걸 못 쓰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정확히 16면을 다 쓰고 나가겠다라는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간 관리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법학 그 답안은 민사소송법은 단순히 판례를 이렇게 현출하는 기계적인 암기형 시험이 아닙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판례를 다 현출하고 학설을 현출해 줬으면은 사실관계와 판례와 학설을 엮어가지고 결국에는 사안의 포섭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완결성 있는 답안인데, 이게 안 되면은 쉽게 말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된 답안이에요. 우리 판사님이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판결을 내주시잖아요. 내주시는데
이 사안의 포섭이 안 돼 있으면은 그냥 아는 거 그냥 나 판례 알아, 학설 아래 쭉 늘어놓고 사실관계랑 결합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답안의 완결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포섭, 마지막에는 사안의 포섭에 꼭 신경 쓰셔가지고 완결성 있는 답안. 사실 법학 답안 작성의 백미는 이 사안의 포섭입니다. 사안의 포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이 길었네요. 그래서 이제 제 메일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 메일 언제든지 주시면은 제가 보는 즉시 답변을 드리고,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은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제 양력이라든지 뭐 강의 계획서 제 자료 다 올라와 있거든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제 내일 오후 7시에 입문 강의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7시에 무료 입문 강의가 있으니까 민사소송법 선택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제가 등록 관련이랑 운영 정책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만 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지금 카톡 프라임 공인노무사로 해가지고 추가 3% 할인 이제 내일 오후 5시까지 순차적으로 발급해 드리니까 그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합격자 리얼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합격생이 이렇게 나온 유튜브 영상이 저희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수기도 이렇게 케이스별로 해가지고 또 다 올라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9월에 연기 시작하고 1월에 일기 시작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네 과목 골고루 좀 잘 이렇게 다 모두 다 중요하니까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1차를 안 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연기 시즌 기간에 좀 민법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 지금 선할인 또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 표는 저희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좌측 상단에 합격 보장 패스라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커리큘럼 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반 3% 할인이라고 하면은 약간 3%를 하면은 금액이 이제 약간 안 클 수도 있는데 거의 10만 원 돈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30% 할인된 금액에서 3% 할인 받으면 이 금액이 된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4 대비로 해가지고 또 동차로 해가지고 종합반 들으신 분도 계시고, 작년에 이제 영상기라든지 일상기 종합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5%하고 20% 이렇게 또 할인이 되는데, 이 추가 3%는 이제 이 할인율이 좀 크다 보니까 중복이 안 된다는 점, 이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만 유일하게 죄송합니다. 저희 학원만 유일하게 실강하고 원첨을 이제 과목별 순환별로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기 때 이제 노동법은 실강, 행정은 원첨 이렇게 해가지고 수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합반을 등록을 하시면은 단과를 또 의무적으로 이제 또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실강인지 원첨인지. 그래서 그걸 믹스해가지고 좀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쪽지 시험이만 있는 강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채점이 지원되는 어떤 그런 과목도 있는데, 채점 지원이 이제 실강에서 진행이 되면은 온천분들도 사전에 문자 알림 공지를 해서 동일하게 또 시험을 보고 참석을 받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또 별도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해서 좀 이 표 하단에 보면은 실강 복습 영상 %로 해가지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합반부는 어차피 100%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단과는 이제 50%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총 10회면은 5회를 신청하실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1회부터 5회까지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라 3회, 4회, 5회, 7회, 8회 이렇게 간헐적으로 원하는 회차를 좀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배수로 제공을 해요. 1.2배수가 60분 강의를 이제 72분간 이제 배송 무관으로 이제 수강이 가능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강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반은 100% 제공해드리고 3주 후까지 좀 수강을 할 수 있고요. 단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당 신청 회차당 3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회차를 1회, 2회 이렇게 두 회차를 하면 6일이 되겠죠. 그리고 신청 방법은 이제 카톡 프라임 공인노무사 채널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반 특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단과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긴 한데 저희 시스템상 여기 보면 이제 다음 순환 수강 신청 우선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1월 달에 1기가 개강하잖아요. 그럼 영상기 종합반 분들은 이제 분납 포함해가지고 먼저 좀 단과를 1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드리고 먼저 신청을 하고 그 자녀 좌석에 대해서 이제 단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실강이 좌석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실강이 있고 또 3층하고 5층에 실영상반이 있는데 그 좌석도 이제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반이시더라도 그 신청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좀 단과를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첨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 개강 2일 전에 신청을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단과도 신청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도 그렇고 이제 2차 연기 동영상으로만 해가지고 시험 없이 이제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소식인데 저희가 이제 또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하고 팔로우해서 이제 카톡 프라임 공인노무사로 이제 그 인증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그 한 번 결제하는 그 항목에 한해서 추가로 5%를 또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김소연 노무사님 체계잡기 특강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저녁에 이제 9월 4일 저녁 7시에 민사소송법 이제 기초행문 특강도 무료로 하니까 요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아니고 7시죠. 9월 12일 이제 저녁 7시에 김경 교수님 이제 행정 그 기초인문 특강이 진행하는데 뭐 중요도를 이제 얘기하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듣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꼭 이거는 수강을 좀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이재 노무사님도 이제 기초 노동법 들어가기 전에 기초 법학 특강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녁 7시거든요. 이제 9월 13일 저녁 7시에 해가지고 요렇게 또 진행을 하니까 요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 PC 화면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이렇게 퀵 배너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바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프라임 TV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누르면은 그 특허받은 이제 또 모양자가 있거든요. 김유미 노무사님이 만드신 또 특허받은 모양자가 있는데 이게 네이버 스토어에서 온라인으로 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양자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런 루트로 좀 구매를 할 수 있다. 요거를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층 사무실에서도 실비 5,000원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거 누르면 카톡 채널로 연결이 되고, 저희가 이제 또 작년에 이제 합격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이제 생존차로 해가지고 경영조직 선택하셔서 단기로 합격한 또 합격생이 계세요. 그래서 강사분도 강사분이지만 합격생하고 또 얘기하면 또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김소은 노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주 상담도 잘해주시고 친절하니까 그 단기 합격 노하우를 많이 좀 예약하셔가지고 많이 좀 상담을 이렇게 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라임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전세 계약의 그 일정 기간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험 일정에 맞춰가지고 기간을 좀
이렇게 러프하게 이제 해드리는 그런 프라임 하우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독서실 또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관독하고 또 제휴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인기가 굉장히 많은 독서실인데 만약에 여관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수강증 들고 가면은 2만 원을 할인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정문 앞에 그 스터디 카페라고 해가지고 그 1층에 이 할인 코드를 붙여놓은 데가 있는데 바로 지금 요 앞에 한 10m 정도의 이제 스터디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 분들은 또 이렇게 저렴하게 해가지고 등록해서 좀 네.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문의사항은 이제 이렇게 전화 주시거나 카톡으로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